행복도시 박물관 단지 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천안을 찾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 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월 중에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모두 7,2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9월부터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아산 지역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63.3%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 말 어린이 박물관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세종시에 모두 5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앞으로 남겨진 숙제인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행복도시 박물관단지법입니다.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5개 박물관에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9월 11일부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이 법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운영비를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전문 직원의 공개 경쟁 채용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운영법인이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사업은 모두 4단계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1단계로 어린이 박물관과 통합수장고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2단계로 도시건축 박물관이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3단계로 디자인 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 영상관이 2025년 말, 마지막 4단계로 국가기록박물관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박물관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출범한 뒤 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5개 박물관 가운데 최초로 정식 문을 열게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모두 7,2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에 각각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계속 사업으로는 세종 안성 간 고속도로 972억 원,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 1,00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국회 대응 활동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9월 1일부터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두 지자체를 오가는 버스 노선 중에서는 광역 BRT B1번과 B2번을 비롯해 모두 7개 노선에 대해 무료 환승이 시행돼 왔지만 1일부터 세종시 4개 노선과 대전시 2개 노선 등 6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두 도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15개 시군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임지사의 천안 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는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해제 시점은 올 연말쯤으로 내다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비 1,894억 원과 대한축구협회 1,200억 원 등 총 3,09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서 양승조 전 지사는 12부담금 중 40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코로나19 등 재정난으로 임기 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천안을 찾아 천안 시민과 약속한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며 부담이 큰 게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니까 쥐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 만드는 데 있어서 400억 도가 약속한 그 부분 반드시 지킬 거고요. 사업에 지장이 없게 천안시와 협의해서 확실히 그 공기 기간 내에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충남형은 50%, 천안형은 20%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전철 환승, 도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대해선 박상돈 시장과 협의해 원만히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은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천안시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그런 부분대로 결론을 내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는 원인과 대응 논리를 마련해 9월 중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 연말쯤엔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지역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63.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아산 지역 청년 고용률은 42.3%로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7%포인트 상승했고 성별 고용률도 남성 75.9%, 여성 49.3%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2.2%포인트와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19만 3,1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500명이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2.7%에서 1.6%로 감소했습니다. 아산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9월부터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난임 부부로 9월 1일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민원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경찰 외식업 중앙회 등과 함께 오는 10월 28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천안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2만 2천여 곳입니다. 단속은 휴일과 야간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제60회 충남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충남문화상은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1957년 제정돼 약 3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도는 문화예술 분야 2명, 체육 분야 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충남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충남예술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제시된 건데요.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차원의 청사진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건립 추진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9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규모와 입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건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총사업비 확정과 건축 설계를 거쳐 2025년 초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 발표로 최근 불거진 세종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더는 거스릴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세종집무실 건립 의지를 단순 선언이 아닌 약속 이행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당장 세종에서의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내년 예산에 세종집무실 설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개헌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르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세종에서 행정협의회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며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생겨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입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도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방선거 이후 첫 행정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는 충청권의 행정협력에 매우 필요한 기구죠. 우리 보통자치단체 위에 우리 4개 시도가 함께하는 특별자치단체장이 있고 또 특별자치의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내 우리 행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충청권 4개 시도와 연관된 초광역적 행정에 대해 심의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맡게 되고 각 시도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특별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메가시티 완성에 초석이 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특별지자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우측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화 단계에 접어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한층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모종동 제1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배방읍 공수리 제2, 3공영주차장과 북수리 제1공영주차장 등 모두 8곳입니다. 이는 명절 기간 귀향객의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영주차장 위치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과 전이, 부강, 금남면 등 전통시장이 있는 주변 지역으로 이 일대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등은 단속 유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에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들에 이른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천안시 의회가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를 감안해 부담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면적에 따른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를 곱해 책정합니다. 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이 대상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4년 조례를 만들어 조례상 최대치인 8.96의 교통유발 개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아라리오 5억 9천만 원, 갤러리아 4억 3,400만 원 등 모두 3,800곳에서 39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쇼핑 증가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부담금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천안시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지역 경제인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통유발 개수를 6.7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또 쇼핑 이런 것들이 한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에 따라서 개수 조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50만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만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긴급 지원 시 중복 지원을 이유로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달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엔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상향돼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복지팀 또는 여성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3회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가 오는 1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대학 진학과 취업, 창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역 20개 대학이 참여해 실시한 입학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 2023년 입시 전략을 비롯한 특강과 취업과 창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3일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2022 천안 청년 예술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예술로 무브먼트라는 주제로 43개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참여해 공연과 전시, 체험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감시원 10명과 행정지원 1명 등 모두 11명이며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입니다. 이들은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 소각 단속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 면허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90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나TM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850-020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민성환경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23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성 프라임에서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05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호 엔지니어링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44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